뜨거운 여름, 전세 대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한정훈의 부동산 썰. 오늘 주제는 전세가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7월달이 전세난이 7월부터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부동산 세미나 먼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수요일이 아니고. 자,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주제가 중요하죠. 주제가요, 부동산 양극화 시대 재개발 투자처, 이것이 답이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 전세난 우려. 자, 드디어 이제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작년에 역전세 뉴스가 많이 나와서 재작년, 작년 역전세, 이 역전세 지겹게 들었죠. 많이 들었죠.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7월 전세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7월 전세난.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상승이니 하락이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6주째 상승. 전세값은 어떻게 해요? 50주 연속 올라. 밑에는요, 전세계약 종료 연락받았어요. 전세값 급등의 임대차법 4년. 이게 지금 이제 역전세를 벗어나서 비로소 이제 전세가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해 작년 연말부터, 작년에도 계속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매매가도 같이 따라 오른다. 기억들 나십니까? 자, 그런 현상이 이제는 비로소 이 신문, 언론 지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좀 성견 지명을 가지고 먼저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값 추이 해가지고 이 빨간 그래프가 전세값이죠. 전세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고요. 매매가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오르고 있고. 자, 전세값 매매가가 지금 동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지금 3만 건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5만 건 가까이 됐던 게 작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물량이 계속 떨어지면서 작년 5월부터 50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강세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값도 지금 6주째 강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시장의 변곡점이 언제 생겼다고 말씀드렸나요? 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은 언제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겨서 지금 3월 거래량이 드디어 4,000건을 넘어갔고요. 4월 거래량도 4,000건을 넘어가는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이런 것들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세가 계속 오르는 원인이 뭘까? 이게 여러 언론에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빌라 전세를 피하는 빌라 포비아 현상, 빌라를 기피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PF 등으로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 PF 등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뭐예요?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파트 선호가 강화되고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로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린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매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수 대기자가 전세 수요로 전환한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고요. 전세 사기와 역전세. 참, 이 전세 사기 지금도 말썽이지만 지지난해 2020년도에는 전세 사기가 아주 극성을 부렸었죠. 그리고 역전세. 빌라 수요가 줄며 빌라 공급이 급감했다. 빌라는요,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가장 사는 대표적인 주택의 형태죠. 빌라에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자금이 축적이 돼서 아파트로 옮기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사실 빌라는요, 우리 그 서민들의 어떤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던 건데, 전세 사기, 역전세 이런 것 때문에 빌라 수요가 아예 없고 공급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들이 지금 상당히 희귀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요, 예정입니다. 11,754 가구. 작년에 입주 물량이 32,759가구보다 2만 가구 이상 감소 전망,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매년 평균적으로 이 공급이 돼야 될 입주 물량이 48,000 가구 정도 됩니다. 48,000 가구. 자, 48,000 가구인데 지난해에 32,759, 48,000 가구. 매년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올해는 11,754가구. 내년은 완전히 10,000가구 이하로 하점을 완전 찍습니다. 자, 공급 물량이 지금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자,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25,567가구였는데, 그렇죠? 40% 감소했대요. 전년도에 비해서 40%. 42,724가구에 비해 40% 감소. 하여간 지금 뭐 인허가 물량도 그렇고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는 게, 착공 물량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 물량도 줄어드는 거죠. 이것이 뭐 현실입니다. 자, 서울 전세 매물 1년 전 약 4만 개 정도에서 29,000, 약 3만 가구 정도로 한 25%, 10,000 가구 정도가 감소했다. 자, 전월세 전환율도 시중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다.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 전세대출 금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높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값이 지금 오르는 그런 또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전세 공급량이 사실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올 1월달, 작년 12월, 1월, 2월 이때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전세가가 올 하반기 가면은 오히려 역전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공급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공급 감소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착공 인허가, 다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저금리까지 겹치게 되면은 전세 시장은 어떻게 돼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늦추느니, 내년을 미루느니, 아니면은 오히려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사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리는 반드시 올해 인하합니다. 단지 조금 빠르게 하느냐, 늦어지느냐의 문제지. 제가 예상했던 것은 6, 7월 정도로 저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때까지 끌고 가면은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자, 전세 상승이 계속 누적이 된 매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전세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는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자, 매매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집값 안 오르니까 전세를 일단 거주하자. 그런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세 사는 것보다 매매로 가야지라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전세가가 안정이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전세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전세가가 급격하게 계속 오르다가 매매가가 다시 전세 수요로 있던 분들이 매매 시장으로 옮겨 타는 순간부터 이제 전세가는 그래도 오르기는 하지만 급격한 오름세가 아니라 안정된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전세 수급 지수 많이 얘기하죠. 전세 100이 넘어가면은 전세로 거주할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전세로 거주할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129. 100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뭐 전세 가격 지수는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뭐 이건 뭐 당연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주택자 규제. 아까 뭐 전세가가 지금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전세가가 오르는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 신규 물량. 이 신규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신규 물량 부족과요. 신규 물량 부족 플러스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전세난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를 이건 계속 하게 되면은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 제가 드렸죠. 양극화.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은 자,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겠다? 세금으로 많이 때리겠다.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지 마. 그렇게 되면은 집을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5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걸 먼저 팔까요? 서울의 걸 팔고 지방 걸 가지고 있을까요? 서울의 거 팔아도 지방에 다수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잖아요. 다주택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방 걸 팔고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지방의 저가 매물부터 매도를 하고요. 똘똘한 한 채는 서울에 옮겨놓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은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매물이 쌓이는 거고요. 오히려 똘똘한 집 한 채가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요. 자, 이 민간 임대 물량 늘어날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도예요? 28년도까지는 특히 서울의 공급 물량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30일 날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4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4년 7월 30일인 4년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그대로 내놓을까요? 4년 동안 5%밖에 못 올렸는데 그냥 내놓을까요? 아니죠. 거기서 전세가를 또 올려서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세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언제? 7월 30일. 그래서 7월 달이 오히려 전세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공사비가 올라 건설사도 착공 인허가 줄어드는 이거 뭐 당연하죠. 지금 그래서 공급량은 감소하고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는 올라가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올해뿐만 아니라 한동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전세난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요? 매매가가 전세로 거주를 했던 분들이 매매 시장으로 옮겨왔을 때 이때가 전세가가 안정이 되는 시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 전세난은 서울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까지 번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세값 상승은 이 수도권은 필연적으로 갈 것이다. 지방은 다른 패턴으로 간다. 우리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반대의 현상으로 갈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자, 전세가가 오르면 뭘 끌어올려요?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다들 뭐 2번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서울 같은 경우도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우린 투자의 입장으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서울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주고 역세권에 있는 입지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은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전세란이 오히려 이제 역전세가 아닌 전세란이 심화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세권에 입지가 좋은데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전세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파트든 빌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집 장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내 집 한 채는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뭐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의 일부의 분들이고요. 이런 그 부동산을 잘하는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한 채는 내 집 장만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 가지고 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개발에 투자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서울에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지역들, 이런 데들 많지만, 그런 지역 중에서 우리는 어딜 택해야 될까요? 재개발 지역엔 빌라나 단독주택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서는 접근을 해야 될 상품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빌라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빌라를 어떻게 구입을 해요?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구입해야 된다.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든 아니면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에 빌라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빌라를 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지, 여기도 뭐 재개발 한대더라, 저기도 한대더라, 그런 곳에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많은 수많은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들이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진행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부만 진행이 되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화두요, 올해의 시장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그 열쇠를 꼭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